좋아요. 이어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재 시장에서의 세분화입니다. 산업재 시장에서의 세분화이고요. 자, 여기서는 또 나뉘어져 있어. 인구 통계적 변수, 구매 습관적 변수, 상황적 변수, 개인적 특성, 운영적 변수. 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인구 통계적 변수. 아까 소비자와 다르게 산업재에서의 인구 통계적 변수는 조금 더 큼지막합니다. 그래서 뭐 산업 규모, 사람들이 막 뭉쳐져 있으면 우리가 이걸 규모가 크네 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산업 규모, 기업 규모.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외우세요. 기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 그 다음에 이 기업의 규모가 뭐 예를 들어 입지가 어디에 입지하느냐에 따라 기업 규모도 크기가 큼지막하게도 다르게 입지. 그 다음에 이 산업의 종류. 산업에도 예를 들어 뭐 제조업이나 이런 쪽이 인구 규모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웁시다. 산업 규모, 기업 규모, 기술, 입지, 산업의 종류가 인구 통계적 변수에 해당되는구나. 자, 그럼 그 다음에 구매 습관적 변수는 말 그대로 이제 구매 습관,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에 대한 습관이에요. 자, 권한 구조. 예를 들어 뭐 어떤 건설회사에 이제 거기서는 뭐 예를 들어 뭐 안전관리자 사람이 되게 예를 들어 다른 협력업체의 제품들을 되게 많이 구매를 해. 그 권한 구조가 그 안전관리자가 그 권한이 있어가지고 구매를 좀 많이 한다 이거야. 구매 습관적 권한 구조. 그리고 구매 기준. 그 안전관리자가 예를 들어 뭐 로프를 하나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에 따라서 구매를 습관적으로 하는지 이렇게 그냥 외웁시다. 구매 기준. 그 다음에 이 구매를 하는 구매 기능 조직.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황적 변수로는 상황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이 로프를 엄청 많이 구매를 해야 돼. 구매 규모. 구매를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상황으로 변수가 생긴 거잖아요. 그쵸? 구매 규모. 왜 이렇게 많이 구매하냐라고 보니까 특수 용도성이 좀 있나 봐. 좀 특별한 용도로 좀 쓰려나 봐. 그런 상황이 있나 봐. 특수한 상황이. 그 다음에 또 구매 긴급도. 빠르게 긴급하게 이 로프를 빨리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한 거지. 상황적인 변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특성으로는 충성심. 그 다음에 구매자와 판매자의 유사성. 뭔가 우리도 저 사람 나랑 좀 비슷한 깔을 갖고 있네 하면 뭔가 좀 개인적으로 좀 더 마음이 가지 않나요? 구매자와 판매자 유사성.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태도. 내가 위험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 나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죠. 위험에 대한 태도, 개인적 특성. 그 다음에 운영적 변수로는 요게 유독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객 능력. 이렇게 외웁시다. 운영. 뭔가를 운영하려면 고객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가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고객 능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지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지위에 따라서도 운영적인 변수로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채용한 기술.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나도 잘 몰라 솔직히. 그냥 암기야. 이 CS 리더스는. 자, 고객 능력,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지위, 이 고객, 채용한 기술. 이런 것들은 운영적인 변수구나. 라고 그냥 외우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소비재 시장과 산업재 시장에서의 세분화 방법을 보았다면, 이제 이 세분 시장을 평가하는 또 요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세분 시장의 성장성과 규모를 확인한 다음에 적정 규모와 성장 가능성 높은 세분 시장 중 수익성의 관점에서 구조적 매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목표 시장으로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업이 자원과 목표를 확인을 하겠죠. 그쵸? 자원과 목표를 확인해서 뭐 제품 개발 능력이 있는지, 유능한 직원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유통 경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광고 이제 때려박는 그런 광고 능력 어떤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자원과 목표를 확인을 한다. 자, 다음은 시장 세분화 요건을 볼 건데요. 자, 시장 세분화 요건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항목과 예시를 다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 세분 시장 안에 있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동질적이어야 돼.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동질성. 그 다음에 세분 시장이 어떤 특성을 가진 소비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에게 접근할 방법이 뭔지를 알 수 있어야 돼. 접근할 방법을 알 수 있어야 돼. 접근 가능성. 매체를 통해서 목표 소비자들에게 신상품을 알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접근 가능성. 매체 광고를 통해서 우리는 저 20대 여성 고객들을 타겟으로 우리의 신상품 립스틱을 알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지? 접근 가능성. 그 다음에 각 세분 시장의 규모와 구매력이 측정이 가능해야 하는 겁니다. 측정이 가능해야 되는 거. 측정 가능성. 예를 들어서 왼손잡이들을 위한 마우스를 개발할 때 있어서 이거 우리가 개발하면 진짜 왼손잡이들이 살까? 구매력이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이거야. 측정 가능성. 자, 세분 시장이 충분히 크거나 수익성과 가치가 보장되어야 하는 거. 실질성. 자, 예를 들어 키가 2m 이상의 사람이 탈 수 있는 차를 개발해야지 이게 실질성이 있나요? 세분 시장이 충분히 큰가요? 2m 되는 사람들을 위한 차를 만드는 게? 수익성과 가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실질성이 없는 거야. 실질성. 그 다음 하나의 마케팅 믹스 전략에 각각의 세분 시장이 서로 다르게 반응이 나타나는데 서로 다르게 반응이 나타낸다는 것은 결국 차별적 반응인 거죠. 그 다음 세분 시장을 유인하고 그 세분 시장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분 시장을 유인하고 그 세분 시장에 제공할 수 있도록 마케팅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행동 가능성. 행동 가능성. 요게 시장 세분화 요건이에요. 동일성, 접근 가능성, 실질성 뭐 등등등. 자, 그 다음에 시장 세분화의 유형을 한번 볼 건데요. 이제 유형을 볼 거야. 유형에는 자, 이게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시장이 있고 이렇게 부분 시장이 있단 말이야. 자, 보시면 이 전체 시장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이 있고 조만한 부분 시장에 도달하는 전략이 있다. 요도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전체 시장 도달 전략은 어떤 제품이 단일 제품이 전체 시장에 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장이 그냥 하나야. 하나. 전체 하나야. 그래서 이 단일 제품만으로 단일 마케팅을 펼치는 거. 이거를 단일 제품 전체 시장 도달 전략. 반면에 단일 제품과 반대가 다수 제품이겠죠. 모든 세분 시장을 다 표적으로 해서 각 부문에 적합한 제품과 마케팅 프로그램을 펼치는 전략을 다수 제품, 세분 시장이 다 모든 세분 시장을 표적으로 하니까 다수 제품 전체 시장 도달 전략. 그래서 얘는 대신 단점이 있어. 제품이 많은데 전체 시장에 도달을 하려면 제품 개발비며 생산비, 관리비, 재고 관리비, 촉진 비용 증대를 결국 유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 시장 도달 전략은 뭐냐면 얘도 있어. 단일 시장 집중 전략이 있어요. 단일 시장 집중 전략은 뭐냐면 단일 제품, 단일 제품 똑같아. 야, 단일 제품으로 단일 세분 시장에 집중하는 거야. 부분이니까 단일 제품으로 단일 세분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떨 때 쓰냐면 기업의 자원이나 능력이 제한되었을 때 그때 적합해. 또 소비자의 욕구가 변하거나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얘는 그냥 단일 제품으로 단일 시장만 집중을 하는 거니까 외부에 새로운 경쟁자가 오거나 소비자 욕구가 변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 제품 전문화 전략이 있고 시장
전문화 전략이 있다. 제품 전문화는 다양한 세분 시장에 단일 제품으로만 마케팅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을 단일 제품으로만 마케팅하는 거예요. 단일 제품으로만. 그래서 다양한 세분 시장에 단일 제품으로만 마케팅을 하면 강력한 명성을 얻을 수 있고요. 현재 기술을 완전히 대체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되었을 때가 위험해. 제품 전문화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현재 기술을 완전히 대체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되었다면 단일 제품으로만 이 다양한 세부 시장의 마케팅한 전략은 위험하다. 시장 전문화는 특정 집단 고객층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거야. 특정 집단 고객층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거야. 그런데 특정 집단의 구매가 급격히 감소되면 당연히 위험하겠죠. 시장 전문화 전략. 마지막은 선택적 전문화 전략이 있다. 선택적 전문화는 여러 세분 시장 중에 매력적이고 기업의 목표에 적합한 몇 개의 세분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판매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택적으로 내가 적합한 제품을 그냥 판매하는 거야. 여러 세분 시장 중에서. 그래서 각 세분 시장마다 상이한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너지는 낮고 또한 여러 가지를 이제 쑤셔 넣다 보니까 상당한 제품 개발 및 마케팅 비용이 수반되는 게 선택적 전문화 전략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출을 풀어봤을 때 어떻게 시험 문제에 나왔냐면 시장 세분화 유형 중에 전체 시장 죄송해요. 졸려서 전체 시장 도달 전략이 있고 부분 시장 도달 전략이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시장이 하나의 통합체로 보고 단일 제품으로 단일 마케팅하는 전략은 뭔가요? 하면 단일 제품 전체 시장 도달 전략이구나. 그 다음에 기업의 자원이나 능력이 제한되었을 경우에 적합하고 소비자의 욕구가 변하거나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하게 되면 위험한 그런 시장 도달 전략은 뭔가요? 라고 하면 단일 제품으로 단일 세분 시장에 집중하는 그 단일 시장 집중 전략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해볼 거예요. 여기다가 넘겨가 볼게요. S, 세그멘테이팅, 세분화를 배웠다면 이제 STP의 T, 타겟팅,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걸 볼게요. 이렇게 세분 시장을 우리가 다 분석을 하고 기업은 가장 가치 있는 세분 시장을 표적 시장으로 선정해 각 표적 시장에 적합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한다. 자, 가장 가치 있는 세분 시장, 이게 결국은 시장 부분에서 매력도를 평가하는 거를 말해요. 시장 부분의 매력도를 평가하는 요 가장 가치 있는 세분 시장을 표적 시장으로 선정해서 그래서 이 타겟팅에도 전략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차별화가 있고 두 번째는 집중화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장 차별화 전략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무차별화 전략은 차이보다는 차별화가 없는 거잖아.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하나의 제품으로 전체 시장을 추구하면서 대량 유통, 광고에 의존해서 가장 많은 수의 구매자에게 제품과 마케팅을 전개하는 걸 바랍니다. 차별하지 않는 거, 대량 유통, 광고에 의존해서 그냥 많은 수의 구매자에게 우리 제품 사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의 제품으로 전체 시장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고요. 시장조사나 시장 세분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되고 결국 목표는 뭐냐면 여기서 목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의 마음속에는 우월한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거야. 우월한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거. 그게 무차별화 전략이야. 그래서 얘는 이제 비용 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광고 비용, 마케팅 이런 거 대량 생산을 위한 제조 어쨌든 그러니까 비용 절감은 있지만 반면에 개나 소나 다 하나의 제품으로 전체 시장을 추구하는 차별화가 아니라 공통점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익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 다음에 집중화 전략은
목표 달성에 적합한 하나 또는 소수의 표적 시장을 선정해서 얘만 집중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수의 작은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는 것도 말 그대로 집중을 하는 거야. 소수의 작은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려는 전략이고요.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기업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을 때 특정 시장에만 마케팅을 집중하면 되니까 좀 전문적인 지식과 그 시장에서의 명성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획득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 하나의 시장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좀 운영할 때 있어서 좀 경제적이겠죠. 근데 반면에 얘는 이제 좀 무차별화와 다르게 규모의 경제를 효과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좀 유리한 게 집중한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만 파고드니까 소비자들의 욕구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니까 강력한 위치를 획득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반면에 소비자들의 기호나 구매 패턴이 변하거나 갑자기 경쟁사가 진입을 해. 그러면 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좀 세분 시장, 여러 개의 세분 시장에 진출해서 위험 부담을 좀 줄이면 좋겠다. 세 번째, 시장 차별화 전략입니다. 세분 시장의 매력도 기업의 목표와 자원을 고려해 세분 시장을 평가한 후 각각의 세분 시장에 대해 다른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거야. 말 그대로 시장 차별화 전략인 거야. 그래서 높은 매출과 이익을 낼 수 있는 얘는 주로 이제 다수의 기업들이 구사하는 전략이 시장 차별화 전략이고요. 단점, 세분 시장별 광고도 다 차별적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비용이 어마무시하다. 다수의 기업들이 구사하는 전략이긴 하다만. 그래서 STP, T, 타겟팅에는 3가지 전략이 있구나. 요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은 STP,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자, 포지셔닝의 핵심은 결국은 차별화에 있어요. 조직과 서비스, 그리고 표적 시장에 적합하게끔 요거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 여기서의 이제 수행 절차를 보면 포지셔닝의 수행 절차는 아커와 샴비가 말하는 수행 절차는 일단은 경쟁자를 먼저 확인해. 경쟁자를 확인한 다음에 인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자, 경쟁자를 확인하고 경쟁자를 인식하고 그들을 분석해. 얘네들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 경쟁자 기업과 제품 시장에 포지셔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지셔닝을 하고 소비자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야. 소비자를 분석한 다음에 자사 제품 포지셔닝 의사 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네. 이 순서는 제가 굳이 적진 않았습니다만 그냥 한번 훑어서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틈새 시장에 대해서 볼게요. 틈새 시장. 틈새 시장은 우리가 니치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틈새 시장은 결국은 세분화된 시장에서 또 다른 시장을 만들므로써 그 시장에 집중하고 작지만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 전략인 겁니다. 틈새. 그래서 얘에서의 핵심은 틈새, 전문화, 차별화, 얘만 노리는 거니까 또 집중화. 요게 핵심 3가지야. 전문화, 차별화, 집중화. 요게 핵심 3가지입니다. 근데 이 틈새 시장에도 전략이 있어요. 전략. 어떤 전략이냐면 3가지가 있는데 세분 단위 시장 개척 전략이 있고 세분 단위 시장 심화 전략이 있고 개성화 대응 전략이 있다. 자, 세분 단위 시장 개척은 뭐냐면 아까 그 하나의 세분화된 시장에서 또 다른 시장을 만들므로써 경쟁 우위를 차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기존의 세분 시장을 다시 세분화해서 대기업으로부터 고립된 세분 단위 시장을 개척해서 성장을 도모하는 겁니다. 시장을 말 그대로 다시 개척하는 거야. 세분 단위 시장 개척 전략. 그 다음에 2번째는 세분 단위 시장은 좁지만 우리가 깊게 개척을 하자 이거야. 깊게 개척해서 소비자의 수요를 더 증대시키자.
세 분 단위 시장 심화 전략입니다. 마지막, 소비자의 적극적인 개성화 의식을 전제로 소비자 개개인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거. 개성화 대응 전략. 이 세 가지가 틈새 시장의 전략 세 가지이구나. 요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벤치마킹에 대한 내용입니다. 벤치마킹은 특징이 또 있어. 벤치마킹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일단 얘는 목표 지향성이 필요합니다. 목표 지향성. 어떤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자사의 프로세스를 이제 뭐 좀 더 세계의 뭐 선도적 기업들과 측정하고 좀 비교를 하고 하는 거야. 목표 지향성.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이 따로 있거든. 그거를 기초로 합니다. 행동도 객관적으로 행동하겠죠? 그 다음에 외부적 관점. 자사와 타사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외부적인 관점이 필요하고요. 그 얻은 정보들 집약하기. 정보 집약 1, 2, 3, 4, 5 5가지. 벤치마킹의 특징 5가지. 목표 지향성, 평가 기준의 기초, 객관적 행동, 외부적 관점, 정보 집약적 5가지가 있다. 여기서의 시험 문제는 유형입니다. 첫 번째, 내부 벤치마킹 있고, 경쟁 벤치마킹, 기능, 포괄 이렇게 있어요. 내부는 정말 내부에서 일어나는 벤치마킹 활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다른 위치의 사업장이나 부서, 사업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정보를 수집하기에는 쉬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지들끼리 자사 내에서의 활동이다 보니까 좀 근시안적이죠. 경쟁 벤치마킹은 동일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 서비스 판매하는 직접적인 말 그대로 경쟁자 사이의 벤치마킹 활동이야. 그래서 동종 업종이기 때문에 직접 관련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비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노트북도 삼성과 LG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이 노트북을 사는 고객들은 동일할 거고, 그럴 때 같은 전자제품 업종이기 때문에 뭐 유튜브든 뭐 어디든 서로 직접 관련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다만 정보의 수집이 좀 어렵고 또 서로 적대적인 관계라면 이 벤치마킹 활동이 좀 어렵다. 자, 기능은 최신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조직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하는 거야. 기능. 최신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이거 기능 벤치마킹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최신이니까 새롭고 혁신적인 기법을 발견할 수 있지만 좀 업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전해 오기가 힘들어서 내 걸로 만들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얘는 그냥 정말 최신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벤치마킹 활동이다 보니까. 포괄은 다 아우르는 겁니다. 포괄. 어떤 거? 관계없는 다른 업종까지도 그냥 다 포괄해서 하는 게 포괄 벤치마킹이다. 어쨌든 벤치마킹 유형은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파레토 법칙이랑 롱테일 법칙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하면 파레토 법칙은 이제 숫자 80과 20이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20%가 중요하다. 이 20%의 원인에서 나온다라는 걸 말합니다. 반대로 롱테일 법칙은 파레토와 반대되는 법칙인데요. 롱테일은 80과 20이라면 오히려 역 파레토 법칙이라고 해서 80이 더 세다. 80이 더 세다라는 거를 말해요. 소량, 다품종 생산이 일반화되면서 나타난 전략이 롱테일 법칙, 역 파레토 법칙이다. 자, 좋아요. 자, 이 파트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길죠. 제품 차별화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차별화에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빨간색 볼펜과 그다음에 이 볼펜 디자인이 다른 이 제품을 차별화하기 위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형태.
형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제품의 크기, 모양, 물리적 구조, 형태 말 그대로 생긴 거. 그 다음에 이 볼펜의 기본적인 기능, 잘 펜촉이 어떤지, 기본적인 기능을 보완하는 특성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잘 쓰여지는 그 기본적인 특징이 작동되는 수준은 성능 품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깔려. 성능은 잘 작동되는지, 특성은 볼펜, 이 펜촉 쓰는 그거를 보완하는 특성이야. 자, 그 다음 생산된 모든 제품 단위가 일관되게 만들어졌고 약속한 목표 규격 명세를 충족시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적합성 품질이라고 합니다. 다 모든 제품 단위가 일관되게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약속한 목표 규격 명세를 충족시키는 거는 적합성 품질이라고 합니다. 적합성 품질. 자, 정상적인 또는 긴박한 조건에서 제품에 기대되는 작동 수명의 측정치. 작동 수명의 측정치는 내구성. 제품이 특정 기간 내에 고장이 나지 않거나 제대로 움직일 가능성을 측정하는 거. 이거는 신뢰성. 자, 특정 기간 내에 고장이 나지 않거나 제대로 움직일 가능성을 측정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신뢰성.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고장 안 나네. 제대로 움직이네. 나 이 제품에 신뢰할 만하겠어. 라는 거죠. 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는 제품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용이한지를 측정하는 거. 이거 고칠만할 가능성이 있는지 수선 용이성.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 뭐 FAQ가 있고 원격으로 뭐 컴퓨터 망가질 때 원격으로 관리시켜주고 수신자 부담 전화 또는 팩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스타일. 그 제품이 구매자에게 어떻게 잘 보이며 좋게 느껴지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 말할 때 디자인은 기업에게 경쟁적 우위를 제공하는 요인이다. 제품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이며 느껴지며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그냥 통합적으로 보는 거야. 제품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기업에게는 경쟁적 우위를 제공하는 요게 디자인이다. 아, 제품 차별화 요소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 제품 차별화를 또 분류를 해볼게요. 제품을 또 분류를 해야 돼요. 여기도 또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쨌든 쓰는 거니까 소비재인 거잖아요. 이거를 내구성에 따라서도 분류가 가능하고 쇼핑 습관 기준에 따라서도 분류가 되는데 일단 내구성을 먼저 볼게요. 내구성. 자, 내구성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비내구재, 내구재, 서비스가 있다. 자, 비내구재는 우리가 내구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여러 번 이제 성능도 좋고 자주 쓸 수 있는 거잖아. 수명이 긴 거. 수명이 기네? 그러면 나 내구성이 좋아. 이 제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구재가 여러 번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서 장비, 설비, 가전제품을 말하고 결국은 뭐 가전제품이니까 우리가 보증이라든지 뭐 AS, 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해요. 이게 내구재야. 그럼 반면에 비내구재는 뭐냐면 그냥 반대야. 한 번 내지 2번 정도만 사용하고 소모되는 겁니다. 소비로 없어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게끔 판매 점수를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해요. 비내구재는. 한두 번 쓰고 소모되니까 판매 점수를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하다. 이게 비내구재입니다. 판매 점수를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비내구재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대량 광고를 통해 구매를 유도하고 선호도를 구축할 수 있는 제품이 비내구재입니다. 얘는 대량 광고. 많이 이제 사람들이 그냥 한 번 쓰고 버리고 이러니까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게끔 판매 점수를 많이 늘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량 광고로 구매를 유도를 해야겠죠. 비내구재는. 서비스는 높은 수준의 품질 통제와 공급자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는 뭐 딱히 뭐 크게 뭐가 없겠죠. 높은 수준의 품질 통제와 공급자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거. 이게 서비스. 요게 내구성 용도에 따른 거라면 다음은 소비재에 따라서 한번 볼게요. 자, 소비재 같은 경우는 쇼핑 습관 기준에 따라 다르거든요. 쇼핑 습관 기준에 따른 분류인데 편의품, 판매품, 전문품,
비탐색품이 있다. 자, 편의품은 뭐냐면 편의점에 가면 우리가 막 살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또 어떻게 나뉘냐면 충동 제품과 필수품과 긴급품으로 나뉘어요. 보세요. 단가가 싸고 빈번히 구매하는 제품입니다. 충동, 제품의 시장 노출과 포장이 구매에 촉진적인 역할을 하고 제품의 시장 노출과 포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충동적인 제품 하는 거예요. 사전 계획이나 정보 탐색의 노력 없이 구입하는 제품을 편의품이라고 합니다. 사전 계획이나 정보 탐색의 노력 없이 구입하는 제품을 충동 제품. 필수품은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거야. 치약, 신문 이런 거가 있겠죠. 긴급품은 갑작스러운 필요에 의해 구매하는 거.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우리 갑자기 편의점 우산 사줘. 그런 거. 자, 그다음 선매품. 고객이 여러 제품의 품질, 가격 등의 기준으로 비교하고 구매하는 거. 선매품은 비교하고 구매하는 건데 동질적 선매품이 있고 이질적 선매품이 있다. 동질적 선매품은 동질, 품질에서는 동일해. 품질에서는 동일해. 하지만 가격 차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서 구매해야 되는 거야. 뭐 냉장고, 가스레인지, 텔레비전, 세탁기 이런 게 있겠죠. 반면에 이질적 선매품은 가격보다 더 중요한 제품 특성과 서비스의 차이가 있는 제품이야. 가격보다 더 중요한 제품 특성과 서비스가 있는 거. 가구, 의류, 가전제품 이런 게 있겠죠. 가구, 의류, 가전제품. 이게 바로 이질적 선매품이고요. 그 다음 전문품은 소비자가 특별히 구매 노력을 기울일 때 전문적으로 쓰는 거. 미술품, 고급 자동차, 비싼 거를 말해요. 그다음 비탐색품은 소비자가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다 해도 그냥 거의 구매하지 않는 거를 비탐색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쇼핑 습관 기준에 따라서 소비자를 또 분류를 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빗이 제시한 3가지 제품 차원을 볼게요. 레빗이 제시한 3가지 제품 차원. 자, 이거는 뭐냐면 레빗이 제품 차원 3가지를 제시했어. 핵심 제품, 실체 제품, 확장 제품. 핵심 논의가 이제 본원 제품이라고도 합니다. 사용으로 욕구 충족을 얻을 수 있는 제품이야. 제품이 주는 근본적인 혜택,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실체 제품은 여기 핵심 제품의 포장, 상표, 스타일이 가미된 형태를 말해요. 네, 이 핵심적인 효익을 실체화, 유형화한 거죠. 확장은 이제 여기서 제품에 추가하는 혜택을 포함하는 거야. 사후 서비스, 배달 이런 게 있겠죠.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소가 결국은 확장 제품이야. 서비스 배달 빨리 하죠. 우리가 쓰니까. 그래서 오늘은 일단 1장은 이렇게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